수상한 동아리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회원수 전국 2위 대학 동아리, 알고 보니 마약 소굴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검찰이 발표를 했죠.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고가 외제차, 고급 호텔, 파인 다이닝, 회원 전용 숙소 등 대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혜택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단기간에 약 300명의 대학생을 가입하게 하여 동아리를 전국 2위 규모로 키웠습니다. 회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후에는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하였습니다. 네, 들으셨죠? 한 동아리 회원이 3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0명 된 동아리가 알고 보니까 마약 소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죠. 무슨 사진인지 같이 볼까요? 이게 지금 이 동아리생들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어요.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야외죠. 야외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꼼꼼하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못 보게 모여가지고 요 안에서 지금 마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거 서재현 대변인. 네. 아니 놀이동산 가서 놀이공원 가서 그 야외에서도 이렇게 해서 마약을 할 정도면 얼마나 마약이 일상화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 현장이 실제 네. 현장 같고 생활 속에 어떻게 보면 범죄 현장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은밀히 그리고 과감히 그리고 좀 그렇지만 즐기기까지. 예, 그래서 저는 드라마 속 상황이 이제는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약이 이제는 뭐 접근에 대한 뭐 관점보다는 이제는 유통적으로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좀 이제 사법 책임보다는 이 시스템적 환경적으로도 저희가 신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좀 감시를 또 좀 잘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챙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은밀하고 과감하게 심지어 즐기는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마약 소굴된 대학 동아리 스카이 등 13명 투약 운반에 판매도. 우리 보통 스카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문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스카이 명문대생들이 다 이 마약의 사실상 총 책임자였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를 보면 연합동아리 대학생 마약 사건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리 회장이 있죠. 동아리 회장이 마약 딜러한테 마약을 삽니다. 그리고 요 마약을 투약 현장에서 1회분씩 웃돈을 얹어서 마약을 회원들한테 팔더라라는 거예요. 네. 더불어서 동아리 임원들하고는 같이 공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 아예 완전히 이 총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아리 회장이 누구냐? 명문대 Y대를 나와서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기에 더불어 나와 있죠. 그럼 이 총책이 동아리 회장만 그러냐? 아니다. 다른 뭐 임직원들도 다 지금 명문대생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아니 이렇게 많이 배우고 머리 좋은 머리를 왜 여기다가 쓰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약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명문대생들이 어떠한 유흥으로서를 넘어서서 일상적으로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전 조금 아까 이 표에서 봤을 때 놀라운 것이 네. 마약도 공동구매가 되는 물품이었나? 공동구매로서 한 10만 원 정도에 저렴하게 사서 이 회장이 회원들에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윗돈을 주고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대학생들의 어떤 인싸, 그러니까 SNS상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노린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학벌이라든지 어떤 재력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SNS상의 팔로워 수가 많으면 그런 것들이 가점이 돼서 면접을 보고 들어간 모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에 들어갔을 때는 좀 고급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노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SNS에 올리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는 나도 저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인싸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었던 것이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회원들을 모집을 한 이후에 회원들을 각 관리를 하면서 이 회장과 지도부에서는 마약을 직접 사서 학생들에게 약간 중독성을 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점점 더 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뭐 이제 와서 뭐 이 얘기에서 무슨 의미 있겠냐라고 해도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검에서 마약 수사 그 부서를 통폐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2년에는 검수완박을 한다면서 아예 마약 수사권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여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시행령으로서 복원을 해서, 그게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인데요. 여기에 수사를 대검에서 수사권을 다시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이제는 일파만파돼서 정말로 전 국민이 이제 중독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라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부가 모두가 손을 합쳐서 이 앞으로의 이 대책을 정말로 강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상황은 지금 현재 마약이 우리 일상으로 완전히 파고들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상으로 보여지는 데 있어서 이 이른바 MZ세대 뭐 대학생들 젊은 층이 혹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동아리 모집 글 사진이에요. 같이 보면 동아리에 자차 8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외제차들 사진을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고급 호텔 리조트 VIP 다수 보유하고 있다. 뭐 유명한 이 호텔들 이름을 나열을 했고요. 전국 어디든 저렴하게 놀러가기 좋다. 서울 시내 더블 역세권에 33평 규모 13억 상당의 동아리방이 있다. 이런 동아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중앙일보 이 헤드라인을 보면 스카이 등 13명 투약.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생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카이스트든 스카이든 간에 성적이 스카이지 품성이나 인성이 스카이는 아니에요. 성적이 좋다고 해서 품성, 인성, 가치까지 다 스카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참 딱한 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할까라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마약이 너무 일상생활에도 와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돈이라면 마약에 대한 어떤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마약과의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말뿐이지 않았나. 지난 정부를 욕하는 수준에서만 그치고 정말 그 마약 부서에 대해서 인원들을 많이 늘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저기 세관 직원의 마약 수사 외압을 용산에서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세관에서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데 세관 직원들이 그 마약업자랑 이렇게 짬짬이가 돼서 결국에 그걸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편안하게 공동구매가 될 수 있게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약과 전쟁을 선포해놓고 뒤에서는 세관 직원도 마약과 연루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하는 이런 현 정부의 시태를 보면서 좀 제대로 마약 수사를 그다음에 마약에 대한 대비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지금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그 좋은 머리를 왜 이런 데다 쓰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네, 한국일보. 대학생 인맥 경험 쌓자더니 마약독을 중독시킨 후에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네, 서서히 중독을 시키고 결국은 중독이 된 후에는 이 수단으로, 이용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인 건데 직접 오간 얘기를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팀전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물어야 돼. 이게 팀전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다 같이 입을 다물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을 시키고 너도 한 팀이니까 다 같이 조용히 해야 돼 라는 얘기인 건데 심지어 다음 기사 보실까요? 증거인멸법 알려주는 대화방에 가입을 해서 모바일 탈색하고 휴대폰 자료도 싹 다 삭제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김윤영 대변인님. 네.
참 이렇게 입이 떡 벌어져요. 그렇죠. 일상이라는 단어에 범죄 집단이 결합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이 네. 들고 이 사태를 지금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지금 함정 수사가 우리나라 법에서 좀 허용이 안 되는데 그쵸. 마약 관련돼 가지고는 함정 수사를 허용해 준다든지 이런 국회 차원에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걸 빨리 강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정치권도 뭔가 대책을 명확하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